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보기 좋은 것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음식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짙은 색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승민 씨가 이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이토와 화학물질을 뜻하는 영어 케미컬의 합성어인데요. 즉,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케미컬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암 예방 성분으로도 유명한 라이코펜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붉은 고추처럼 빨간색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미역, 김, 다시마와 같은 검정색 식품에는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클로로겐산이, 또 포도나 블루베리와 같은 보라색 식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평소 색이 짙은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만 드셔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토케미컬은 평소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식품들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기왕이면 이런 효과를 알고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회부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의 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과학적인 사고로 판단을 내려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NGC 특선 다큐를 통해 우리가 보는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24시간 내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 바로 CCTV인데요. CCTV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8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 중 알짜배기 내용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풍성한 과학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갈등되는 두 가지 상황을 두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입니다. 네, 여기서 판도사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판도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 일상 중에 판단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금이 나트륨 때문에 건강에 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란 상반된 의견도 있는데요. 이처럼 두 가지 갈등 상황을 두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판도사. 과연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감상 포인트가 있을지 전격해부 판도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없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아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헷갈리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판도사가 해결해드립니다. 하나의 주제로 갑론을박하게 되는 두 가지 갈등 상황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자, 판도사가 시즌3를 맞아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판도사의 진행자인 개그맨 현병수. 드리게 됐습니다. 판도사의 젖은 낙엽. 들어도 안 쓸리는 개그맨 현병수 인사드립니다. 그와 함께 판도사에는 과학적 결정을 도와주는 여러 명의 출연자들이 있는데요. 판도사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출연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입니다. 자, 먼저 저희 판단을 도와주실 개그맨인 현병수를 비롯해 개그우먼 한윤서, 그리고 황현주 아나운서, 외치시면서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깨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멘트 좋네요. 야, 정말 이분은 이들의 톡톡 튀는 입담은 판도사를 보는 큰 재미인데요. 여성분이죠. 한윤서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요. 강남 선생님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과학 정보를 유쾌하게 전달해주는 판도걸, 김희진 또한 판도사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가마치는요, 한번 재배를 하면 그 땅의 진기를 모두 쏙 빨아들여서 7년 뒤에나 그 땅에서 다시 재배할 수 있습니다. 7년이나? 예.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어떤 어려운 과학이론도 이들을 통해 설명해 들으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맨날 틀어놓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네. 예, 전력 소비량. 자그마치 우리나라가 영국의 3배입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판도사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는 상황극입니다. 판도사에서는 각 회마다 주제에 대해 알기 쉽고 재밌는 상황극을 보여주는데요. 혹시 겨드랑이털? 혼란스럽다. 제모가 주제일 때는 민소매를 입고도 제모를 하지 않는 여자친구와 제모를 하길 원하는 남자친구의 갈등 상황을, 또 에너지 절약이 주제일 땐 전기밥솥과 압력밥솥 중 어떤 것이 에너지 절약에 적합한지 갈등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쉽고 재밌게 전달합니다. 이것만 딱 누르면 바로 밥 된단 말이야. 이건 전기밥솥보다 맛도 훨씬 좋고 에너지도 절약된다고. 판도사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상식을 넓혀주는 캠핑 토크입니다. 저염식이 대세이기는 한 것 같아요. 판도사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1부와 캠핑 토크로 진행되는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가 일상 속에서 갈등되는 두 가지 상황을 과학이론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시간이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다. 딸기 필름에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씨앗이 아닙니다. 2부인 캠핑 토크는 그날의 주제와 관련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상식을 알려줍니다. 뭐예요? 씨앗이 주제일 때는 씨 없는 과일의 탄생 배경이라든가 딸기의 겉에 붙어있는 알갱이가 씨앗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 과일이라고 먹는 그 부분은 그 씨의 꽃처럼. 방수가 주제일 때는 휴대폰이 물에 빠졌거나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판도사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일상 속 갈등 상황을 과학적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두 가지에 반대되는 갈등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나트륨 때문에 저염식을 권장하는 요즘, 과연 소금을 적게 먹는 것만이 건강을 위한 방법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판도사에서는 소금도 독성을 낮추고 약성을 높이면 우리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처럼 판도사는 누구나 한 번쯤 생활 속에서 고민해봤을 법한 갈등 상황에 대해 과학이론을 근거로 해답을 전달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소금을 조금씩 줄여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삶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함께 노력해보아요.
일상생활 중에 자주 헷갈리는 문제를 과학적인 이론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주는 판도사.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는 사이언스 판도사를 통해 생활과학 상식을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판도사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참 흥미롭지만 또 진행자인 개그맨 현병수 씨의 재치 넘치는 입담도 판도사의 큰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네, 현병수 씨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헷갈리는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유쾌하게 전해드리는 판도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활 속 발등 상황을 재현한 상황극 또한 판도사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살펴주실 건가요? 네,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제작한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NGC 특선 다큐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제와 다르게 보는 착시 현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승민 씨, 혹시 영화 속 슈퍼맨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헬기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괴력은 물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 수가 있고 또 물건을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투시 능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처럼 영화 속 캐릭터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투시력이 승민 씨에게도 또 저에게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간단한 브레인 게임 하나만 해보면 이 사실을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인간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다양한 브레인 게임을 오늘의 불후의 명작 NGC 특선 다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시력이 있는 데다가 또 이를 게임으로 증명해 보인다니까 선뜻 믿기지가 않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 특히 더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24시간 내내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CCTV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CCTV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망막은 2차원만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게 3차원 세상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착시를 넘어 투시까지 가능한 인간의 숨겨진 능력을 다양한 브레인 게임을 통해 알아봅니다. 인간의 눈에 있는 망막은 2차원입니다. 하지만 눈을 통해 입력된 2차원 정보는 두뇌를 거쳐 3차원을 볼 수 있도록 바뀌는데요. 바로 두뇌의 작용을 통해 깊이나 거리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입체 시각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입체 시각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같은 대상을 두고 각도만 살짝 다르게 촬영한 두 장의 사진. 이를 재빨리 번갈아 가면서 보면 3차원 공간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마치 이 전차를 타고 언덕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를 입체 애니메이션 착시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두 장의 평평한 사진이 갖는 깊이 차이를 분석해서 눈을 통해 3차원 물체를 보도록 자극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두뇌는 3차원 공간을 인지할 때 입체 시각을 활용해 착시를 일으키는데요. 더불어 명암과 크기와 같은 다른 단서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크기를 활용한 착시를 브레인 게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평범해 보이는 방에 여러 물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 4개의 물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기와 전혀 다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머그컵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곰인형과 의자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물건. 두 물건 모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놀라셨죠? 마지막 물건은 벽에 걸려있는 액자였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아 보인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작은 크기의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4개의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깊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각의 단서를 방해하기 위해 큰 머그자는 멀리 두고 작은 인형은 가까이 둠으로써 모든 물건이 평범한 크기로 보였던 거죠. 이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두뇌의 작용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브레인 게임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호텔방에 룸 서비스가 도착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특이한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치킨과 치즈, 그리고 생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그 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 상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치킨도, 생화도, 치즈도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이것들을 실제 물건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실물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착시의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투시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간단한 브레인 게임을 통해 증명해 보일 텐데요. 먼저 검지를 얼굴 앞에 대고 손가락을 응시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초점이 맞춰져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초점을 TV 화면으로 이동시키면 화면에 있는 메시지가 보이실 겁니다. 분명 손가락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형체가 사라지는 대신 메시지가 보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투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두 눈이 토끼나 말과 같은 동물처럼 측면이 아닌 정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하기가 수월한 것인데요. 손가락처럼 시야를 방해하는 뭔가가 생기면 여러분의 뇌는 즉시 더 잘 보이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눈과 두뇌를 통해 일어나는 착시 현상은 인간에게 3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과 부딪히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TV 화면도 착시를 통해 3차원으로 보인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CCTV. CCTV는 범죄 수사는 물론 교통위반 단속 등 그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을 지키고 진실을 전하는 기술, CCTV의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CCTV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CTV의 역사는 약 70여 년 정도 됐는데요.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처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독일은 어떤 용도로 CCTV를 사용했던 걸까요?
최초의 CCTV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독일이 설치했는데요.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곳을 보기 위해 당시 독일의 비밀병기였던 V2 로켓 발사대에 최초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영국에서도 CCTV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1956년 영국 더럼시에서 교통신호등의 조작을 돕기 위해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 런던 경찰국에선 국민들의 의회 방문 기간에 군중을 관찰하기 위해 트라팔가르 광장에 임시로 2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포토스캔사가 내놓은 CCTV는 여러 곳의 상황을 중앙통제실에서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로 상점 절도 사건을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CCTV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CCTV 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CTV는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교통 단속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 기술,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현재 CCTV 시작은 SD 영상을 넘어 보다 더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는 HD급 영상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SD 영상과 HD 영상을 비교해보면 선명도에 있어서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운용 중인 SD급 CCTV를 HD급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신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슬락이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슬락은 기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해 설비 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명한 HD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렌을 울려주는 CCTV도 개발됐는데요. 이 CCTV에는 사이렌이 내장돼 있어 동작 감지 센서에 의해 침입이 감지될 경우 강력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은 물론 미리 지정해둔 사용자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주목받고 있는 CCTV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미래형 CCTV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명 귀가 달린 CCTV인데요. 유경 씨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귀가 달린 CCTV,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CCTV인데요. 비명 소리처럼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나면 그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반응하는 CCTV입니다. 네, 그래서 이 CCTV는 사고가 일어나도 발견되기 어려운 곳이나 농촌의 한적한 곳 등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귀가 달린 CCTV를 포함해 그 외에도 미래형 CCTV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촬영과 녹화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CCTV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명 귀가 달린 CCTV는 소리의 높낮이와 파장의 강약을 분석해 비명 소리는 물론 충돌음까지 무려 9가지의 소리를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비추는 것은 물론 이 상황을 관제센터에 알리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죠. 최근에는 말하는 CCTV까지 개발됐는데요. 관제센터와 CCTV에 달린 스피커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 현장에 직접 안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한 곳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CCTV의 고정관념을 깬 기술이 지난 3월에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에서 공개되는데요.
바로 드론을 활용한 이동형 CCTV입니다. 이 CCTV는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시간과 비행동선을 드론이 순찰하면서 여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는 기술인데요. 어떤 움직임이나 화재 등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관제실이나 사용자 모바일로 이 상황을 즉시 전송해 주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 단속과 범죄 예방, 범인 검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CCTV.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던 CCTV가 최근 신기술과 만나 똑똑한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안전과 진실을 지키는 감시의 눈, CCTV의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CCTV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보고 듣는 것은 물론 말하기까지 가능한 미래형 CCTV들이 마치 지능이 있는 로봇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래형 CCTV를 가리켜 지능형 CCTV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처럼 CCTV 기술이 발전하는 데다 그 수도 늘어나면서 사각지대 또한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CCTV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인 CCTV, 앞으로 얼마나 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8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수학 공부만 시작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만 가득한 우리 아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그 해답을 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인류가 발전하는데 공룡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만약 현대과학으로 공룡이 부활한다면? 신비하고 재미있는 공룡과 고생물의 이야기.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9시 놓치지 마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탤런트 오승은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8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들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습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칠까 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허리 디스크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의자에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습관은 골반이 기울어질 뿐만 아니라 무릎을 포개는 자세가 다리에 압박감을 주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잘 때 엎드린 채로 자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선 신경의 압박을 받아 목을 비롯한 상체 윗부분에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나쁜 습관 꼭 고치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